자, 이어서 MTNW GSM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필식 GSM 김도영입니다. 네, 리뷰 가겠습니다. 이 대정화금이 전일 정말 부진했던 시장 속에서도 최고가 기준 11%대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리뷰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주세요. 네, 리뷰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현금 매수 부분을 확보했던 것들을 일부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보수적인 매수에 대한 1차 매수가 가능했을 거고요. 또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과연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숨을 죽이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을 먼저 내본다라고 한다면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우한폐렴에 대한 신종 코로나 부분이 미리 다 반영됨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간차로 미반영된 부분에 급락 부분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정도의 기술적 반등 부분에 단기 하지만 고점이 조금 막혔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일 같은 경우에 인텔 자체가 시간의 부분에서 후시적 부분과 함께 추가적인 우상향과 성장성 스토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리겠죠.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인텔 역시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특히나 캔들 모양상으로 봤을 때 감싸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애플 역시도 호실적과 순이익 부분들의 증가가 나오면서 역시 갭 부분에 대한 메꾸기가 올라가면서 메꿔주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다중고점 형태 쪽으로 한 번은 탈환하러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동반해서 관련주들 역시도 오늘 기술적 반등 부분이 조금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또는 해외 시장 자체가 이 우한폐렴 부분에 관련돼서 미리 다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갭까지 떨어지고 난 부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시간처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제 기술적 반등 부분을 우리나라가 오늘 동반해서의 반응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S&P 500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스닥 앞에서 애플이나 인텔 부분을 보여드렸지만요. 갭맥보기가 이 부분이 좀 발생이 됐던 부분이겠죠. 이 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제 지표에 대한 호재성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일단 틈새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FOMC 부분이 이제 내일 전체 오픈이 되죠.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에서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이 어디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지가 매우 주목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걸 활용하는 기술적 반등에서 대응을 해보는데요. 이 12월 내구재 수주 예상치가 상회가 됐기 때문에 역시 동반해서 화답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큰 영향은 없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 자체가 역시 예상치 상회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일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 기관 쪽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확산 부분보다는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쪽이 좀 점쳐지는 하루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환율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필식 코너를 통해서 아마 확인해 보시는 실시간으로 보시는 부분에서는 1180원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1180원이 장초반 부분에 뚫어낼 것처럼 보였었지만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에서 살짝 1원 정도 좀 시팅이 나가는 부분이었지만 바로 저항대가 걸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너무 우려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한폐렴 관련된 경제적인 성장률 둔화 부분의 확대 해석까지는 가장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힌트를 이 달러원에 대한 추이를 놓고 보면 좋겠는데요. 1180원대가 뚫어내지 못는다면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심리가 위축돼서 내려오고 있었구나. 그러면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빠르게 좀 들어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 체크를 해보는 이 달러원에 대한 추이는 1180원의 직선을 그어놓으시고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이 걸린다면 오히려 공포 매수 부분의 트레이딩 관점을 계속 지속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필식 선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변곡가 쪽에서는요. 어제 제가 이론상으로 데이터를 뽑아냈던 것보다는 아주 크게 갭이 조금 떨어진 부분에 추가적인 급락 부분, 갭 하락만큼의 추가 하락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1차는 확인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 같은 경우는 295.10포인트 오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신호등 차트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오늘 맥스까지 짜내기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익숙해져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차 마디가를 오픈했을 때 2포인트 정도 순간적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을 이용할 때 언급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마디변 고가 기준에서 2포인트 위아래가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맥스까지 297포인트대, 그러면 코스피 시장 쪽으로 기전을 하면 2205포인트대까지 조금 열려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 부분 이후에 특히 오전이 마무리되는 장에서 이제 공포 매수로 공격적으로 조금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현금 비중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트레이딩을 이용하는 부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다. 다시 현금 비중을 확대하러 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에 대한 지지변 고가는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탈하기가 어렵지만 실제 이제 진검승부를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91.20포인트인데요. 이 부분 291.20포인트가 기술적 반등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붕괴가 되면 여러분들 여기 이때 지지력했던 것 때문에 또는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어디가 지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은 심리적인 위축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291.20이 깨지면 실제적으로 아주 강하게 한 번 공격을 또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닥은 아직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부분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식 테마 쪽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리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미리 손소장제 부분에 대한 선취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았는데요. 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7% 이상이 나갈 경우에는 트레이딩 쪽으로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시각을 바꾸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셀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트레이딩도 있었고요. 또한 여러분들 종목군들이 개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급락 부분의 포지션이나 투기성의 매도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이겨내고 계시는데요.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 쪽으로 어제 확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은 팔고 가자 전체를. 어제 좀 묻지마송으로 다른 특징 업종이 두 개가 좀 있었거든요. MTMW를 통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놓고 본다라면 너무나 확산이 급하게 나가고 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대정화금 역시도 일단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어제 윗꼬리 역시도 제가 캔들을 기억하자. 보조지표 중요하죠. 하지만 캔들에 입각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기둥 뿌리기를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제 고점이 살짝 막혔다라는 부분이겠고요. 대정화금 역시도 오늘 시가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 수익 구간에서는 전체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필식 코너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의 추이를 잘 보십시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게 달러원에 대한 1180원과 함께해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앞으로 향후 시장을 다시 한번 되돌림하는 데 있어서 또는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스위칭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가 교체가 좀 나오는 것이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오늘 필식 테마는 자동차 섹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동반에서 개파락이 떨어졌었지만 맥고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우상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차는 두 자리 쪽에서 첫 번째 자리 쪽으로 손절라인 자체를 123,000원 부분을 설정을 하는데요. 자, 중장기 관점으로 저는 신차 효과 부분들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123,0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과 손절 라인 부분을 잡고 가지만 이 이하 쪽으로 들어올 경우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본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보유자 부분과 트레이딩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갭이 뜨고 또는 시장에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나온다 그래도 자동차 섹터 자체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다른 것들이 워낙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 눌림목 매수 쪽에 틈새 쪽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신차 효과 부분들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기아차. 지금 신차에 대한 대기들이 많죠. 봄날 부분에서 신차 효과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역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손절 라인을 이렇게 41,400원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현대모비스인데요. 부품단으로 놓고 보면 가장 캔들상으로는 분명히 나쁩니다. 추세 자체가 이미 하락 추세 쪽으로 좀 꺾여 있는 부분인데요.
고점이 생기면서 다시 짝꿍댕이를 만들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모비스를 가장 후순위 쪽으로 좀 놓고 보시되요. 24만 2천 원 훼손되는 부분에서는 밑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매수 타이밍으로 잡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추격당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관점에 앞에 현대기아차가 조금 다른 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온 시스템인데요.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나오고 바닥권을 탈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역시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놓고 본다면 공격적인 포인트보다는 강력한 지지력이 나왔을 때만이 우상향으로 틈새 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1,800원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지지라인 및 손절 라인을 잡고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온 시스템은 마지막으로 11,500원에서 11,700원에 대한 매물대만 잘 소화한다면 위쪽으로 슈팅이 나가는 올해 자동차 섹터 저도 거의 한 10년 만에 바꾸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섹터 앞으로 계속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식